지금 이제 환절기 봄이에요. 특히 꽃가루도 많이 날려요. 이게 저같이 이제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 안 좋은 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. 네. 잠깐 뭐 때문에 이제 꽃가루 같은 들어오면 기침을 하게 돼요. 네. 그럼 마스크에 냄새가 나. 기침이 들어. 그래서 마스크를 자주 갈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알레르기 약을 먹는 걸 좀 싫어해요. 저도 그랬어요. 뭐 굳이 약을 먹어야 되나 이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정약사가 옆에 있다 보니까 물어봤는데 약을 추천해 주더라고요. 네. 먹었더니 그 뒤로 기침도 안 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. 가려움증도 많이 떨어지고. 그럼 알레르기 약 어쩔 때 먹어야 되고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오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요것도 꿀 정보 들어갑니다. 자, 오늘 신났어. 오늘 약만 진짜 해야겠네. 완전 음식할 꿀 때는 안 정보만 계속 하고 나오네. 약하니까 아주 사람이 신나하네.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내가 글을 썼던 얘기들이거든. 음식도 제가 글을 썼던 걸로만 해주세요. 전공이라 이거죠. 네. 우리나라 약국에 알레르기 약이라고 판매가 되는 거를 사실 보면요,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. 그래요? 네, 종류는 딱 세 가지밖에 많은데. 없고 종류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 다 똑같은 약입니다. 결국 같은 거다.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없고요. 덜 졸리다고 나와 있는 이세당 히스타민제인데 네네네. 항히스타민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코가 간지럽고 얼굴도 간지럽고 눈도 간지럽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라고 이게 다 히스타민하고 관련이 돼요. 네. 알레르기 약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. 덜 졸린 네네. 거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르텍이라고 하는 거. 선전 많이 했죠. 네, 한때. 세티리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아니면 로라타딘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. 로라타딘이 상품명은 클라리틴이고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뭐 플로라딘이라는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. 지르텍도 보면은 뭐 알로텍이라는 약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어요. 비슷한 약이.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팩소페나딘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. 네네. 팩소페나딘 약 이름 되게 어렵죠. 어려운데 요 세 가지가 아무튼 주된 약이에요. 약국 가시면 주로 바깥쪽에 놓여 있는 건 세티리진 하고 로라타딘. 팩소페나딘도 120mg짜리는 처방전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약인데 네네. 요게 30정짜리 조제형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바깥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가격은 다 비슷해요. 세 가지가. 네.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비슷한데 알레르기 약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거든요. 졸리죠. 졸려서. 맞아요. 졸리고 피곤해요.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증상이 뭔지 아세요? 제일 심한 사람들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요. 그래서 눈 밑에 부었잖아. 알레르기 약 빨리 줘. 알레그라 줘. 눈 밑이 왜 이렇게 붓고 다크서클이 생기냐면 코가 막히고 붓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얼굴 있는데 이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부종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게 여기가 제일 피부에 얇으니까 여기 밑에. 눈 밑이 제일 먼저 부은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우렬이라고 그래가지고 혈류가 요 밑에가 많이 깎이면, 붓고 다크서클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알레르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. 실제로 그래서 의사들이 알레르기 진단하거나 할 때 그걸 알레르기 샤이너라고 그래가지고 다크서클의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실제로. 그래서 그 알러직 샤이너 또는 알레르기 샤이너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데 알레르기 비염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.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밤에 잠 잘 못 잤다는 얘기예요. 알레르기 때문에. 안 졸린 약을 찾아야 돼요. 자기한테 효과가 있으면서 안 졸린 약.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. 알레그라. 네, 그런데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신 제품이죠. 네네. 그게 제일 안 졸려요. 알레그라가. 알레그라는 진짜로 알레르기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비아그라처럼. 거기에서 이제 그라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. 그라. 알레그라는 제일 안 졸려요. 왜냐하면 이게 졸리려면 뇌로 가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뇌하고 그 다른 데는 구분이 돼 있어요. 뇌로 못 건너가는 장벽이 있어요.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, 뇌혈관 장벽이라고 BBB라는 장벽이 있어서 못 건너가 일로. 네네. 그런데 약들은 어떻게 건너가냐면 기름에 잘 녹는 약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여기를 녹아서 통과를 해요. 네. 근데 알레그라에 들어간 팩소페나딘 같은 성분은 그런 이제 통과를 못하니까 졸음이 안 생기겠죠. 네.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저런 알레그라를 먹으면 효과가 또 없는 분도 있어요. 사람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는 분들은 제일 좋은 약 중에 하나예요. 저게. 근데 이제 세티리진 지르텍이라고 하는 거. 요게 이제 해외 나가서는 리액틴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 이 약은 뭐에 굉장히 잘 듣는 약이냐면 간지러운 두드러기 나고 네. 그런 약 중에 원래 이제 하이드록시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듣는 약이 있어요. 근데 그 약이 어마어마하게 졸려요.
그래서 거의 그 약은 수면제군요. 거의 수면제.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은 언제 쓰냐면 밤에 자기 전에. 어차피 졸리니까. 그럼 푹 자겠군요, 아주. 근데 그 약을 먹으면요. 우리 몸에서 간에서 그 약을 또 이렇게 바꿔요. 이렇게 생긴 약을 이렇게 바꾸나요. 몸에서. 근데 얘는 안 졸려. 덜 졸려. 그래서 이걸 약으로 개발한 게 세트리진이에요. 그러니까 얘의 아버지는 하이드록시진이라는 약이고 이건 지금도 처방약으로 많이 쓰는 약이고 얘가 우리 몸에 들어서 간에서 요거로 바뀌는 거를 약으로 만든 게 그게 이제 세트리진이라는 약이에요. 근데 저 약은 덜 졸린 게 맞아요. 안 졸린 게 아니고. 왜 덜 졸리냐? 먹었을 때 한 10%는 졸려요. 그러니까 100명이 이걸 복용을 하면 그중에 10명 정도는 졸릴 수 있거든요. 저는 네. 저 약을 먹잖아요. 네. 하루 종일 맥을 못 쳐요. 졸려갖고. 너무 졸려가지고. 근데 보통 저런 약들을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들이거든요. 저게 뭐 로라타딘, 클라리틴, 세트리진, 팩소프라딘 할 것이 전부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약이에요. 근데 하루에 한 번 먹었는데 졸리잖아요. 그러면 24시간 졸린 거예요. 약이 24시간 있는 거니까 몸속에. 그쵸. 그래서 저는 저거 못 먹어요.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. 그 분들은 저걸 드셔도 됩니다. 약 이름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약 성분 이름은 기억을 해놓으셔야 그럼요. 저도 좋거든요. 편식방을 캡처하셔도 좋고. 자, 지금 이제, 이 순간 네. 저희가 넘길 테니까 저 네네. 화면에 나온 걸 이렇게 싹 캡처해 두시고 네네. 내가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신 분은 드시면 되는데 그럼 아까 두 번째 두 번째 아. 그 로라타딘. 많이 가려우신 분들은 세트리진을 세트리진, 드시고 맞아요. 네. 로라타진이라는 로라 우리 슬픈 로라 노래 불러줘요. 로라 나의 슬픈 로라 로라는 언제 먹으면 되나요? 로라타딘은 좀 슬퍼. 왜 슬프냐면 네. 저 약이 사실 덜 졸린 약 중에 선두 주자 중에 하나로 딱 나왔는데 아하 장점이 뭐냐? 네. 안 졸려요. 네. 근데 단점이 뭐냐? 음. 그 중에 조금 효과도 좀 잘 안 나는 편이에요. 경우에 따라서. 그래서 가벼운 알레르기 비염 증상 있는 분들은 저걸로도 잘 듣는데 네네.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좀 심한 분들은 저거 먹으면 또 잘 안 듣는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. 그러면 저게 이제 원래 사실 한 알 10mg 복용하게 돼 있는데 두 알 먹으면 되지 않나요? 두 알 먹으면 졸려. 아 그래요? 아까 간에 들어가면 이 사람 간이 참 신기한 게 그럼 또 바꿔놔요 얘도. 그래서 저것도 데스로라타딘이라는 걸로 바꿔놓는데 이게 약효가 더 좋아. 그래서 그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약국에서 못 삽니다. 처방약에. 또 처방이야. 좋은 그래서 건 처방 받아라. 팩소페나딘도 옛날에 사실 셀단이라고 해서 나온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이 간에 들어가면 또 바뀌어. 그걸 가지고 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다 바꿔놓은 거 약으로 만들어놓고 네, 일반 그렇게, 시중에서 야 별 뭐 혹시 나쁠까봐 안 파는 거예요? 왜 안 파는 거예요?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서로 이권 문제 이런 게 있겠죠. 네. 비싸게 팔려고. 그래서 해외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들이 다 비처방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얼마 전에 뉴스에 네. 나오더라고. 약국 차리려면 위에 병원한테 돈 몇 억씩 줘야 된다는데 얼마 줬어요? 저는 그런 거 안 줬어요. 위에 약국이 위에 병원이 없어요? 병원에 있는데 약국이 없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. 요즘 뭐 3억씩 줘라 5억씩 줘라 막 그러는데 야 운이 좋으시네 3억 벌었네. 그 얘기는 뭐 여기 전문 아니니까 그렇게 돈이 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꿀팁을 하나 드리면 저거를 어쩌다 한 번 드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걸 사서 해도 되는데 저게 약값이 그래도 브랜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. 성분은 비슷하지만 근데 저거를 매일같이 드셔야 되는 분들은 원래 알레르기 관련해서 항히스타민제는요. 자주 먹어야 되죠. 네, 그 환절기에 뭐 또는 뭐 꽃가루가 날릴 때 그렇다. 그게 석 달이 되면 석 달 동안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. 근데 이걸 내가 석 달 동안 먹어야 될 때면 뭐 90정, 100정 필요하잖아요. 그런 분들은 10정짜리를 사지 말고 100정짜리가 있어요. 100정짜리가 가격이 더 저렴해요. 그렇죠. 뭐든지 한꺼번에 많이 많이 사면 저렴해요. 싸죠. 그래서 약국 가가지고 10정짜리 말고 100정짜리를 주세요라고 하시면 좋아요. 그게 서로 좋습니다. 왜냐하면 약사들도 10정짜리가 훨씬 더 비싸게 들어오고 그래서 100정짜리를 찾아서 구입을 하시는 게 서로 약사도 좋고 고객도 소비자 좋다. 네, 어차피 많이 소비자 먹으니까. 좋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 알레르기인지 모르고 알레르기 증상이 이제 눈 밑에 이렇게 네.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게 알레르기인지 모르고 체질이거나 뭐 원래 그런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저도 알레르기인지 몰랐거든요. 이렇게 밤에 가렵고 맨날 그래서 겨울 되면 이게 환절기 되면 이런데 피가 나고 그랬어요. 밤에 자다 보면 긁었나 봐요. 근데 알레르기 약을 먹고 나니까 그래서 막 오일도 바르고 자고 막 이랬는데 다 소용없고 알레르기 약을 먹고 자니까 긁지를 않더라고요. 그게 알레르기인지 몰랐고
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어느 날 고양이가 귀엽길래 이렇게 만졌는데 눈이 막 이렇게 붓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저 사놓은 게 있어서 알레그라를 하나 먹었더니 금방 가라앉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자기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세요. 근데 약간 어떤 증상을 보면 아 이게 알레르기인데 보통 모르고 와서 다른 소리 하다 알레르기인 걸로 알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? 사실 그거를 증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. 감기일 때도 있고 알레르기일 때도 있고. 그래도 뭐 이제 보편적으로 근데, 많이 오는 것들.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만 쉬운 방법 하나는 네네. 알레르기일 때는 저런 약들이 들어요. 효과가 있어요. 어. 알레르기가 아니고 감기에 걸렸잖아요. 저 그럼 먹어서 쟤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. 그때는 졸린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 그나마 효과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졸린 약이 1세대인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에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. 감기약은 효과가 있는데 알레르기약은 효과가 없다. 그거는 감기인 거고. 그러니까 약으로 친다면.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. 환절기에 이유 없이 막 가렵거나 네. 기침이 많이 나거나 콧물약을 먹어도 안 그치고 막 콧물이 계속 나시는 분들은 알레르기를 한번 의심해 보시고 알레르기약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. 물론 병원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의사들도 자세하게 안 물어보잖아 바쁘니까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저 약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. 한번 드셔보시면 아 내가 알레르기 약이었구나. 이거를 이렇게 환절기에 먹어주면 이렇게 편하구나. 그리고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구나. 그죠? 몸에 건강에 아주 해롭진 않잖아요. 하나만 네네. 꿀팁을 더 드리면 이게 편한 식품 방송이니까 음식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. 네네네. 오딱 먹을 때 알레르기 약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오딱 먹을 때 네. 오딱 약 뭐 먹으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냥 오딱을 드시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. 왜냐하면 알레르기 약을 먹고 오딱을 먹는다고 알레르기가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아.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하겠다고 그걸 약국에 약을 사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네. 오딱 파는 집에 그 놓고 네. 물어보고 하나씩 나눠줘요. 먹으라고 먹고 먹으면 괜찮다고. 그래서 먹었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안 먹는 게 제일 좋고요. 보통 이제 오딱 그런 거에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세대 항히스타민제 좀 더 이제 작용 센 거 이런 거 쓰는데 완벽하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본인이 그런 알레르기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식품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그래서 전공 분야의 약 얘기에 오늘 약과 의료 얘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다. 네. 어디 가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주거든요. 어디 가도 안 해주는 얘기 오늘 진짜 많이 했어요.